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리캡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 방사, 그 다음에 산란, 그 다음에 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방사는 프로파게이션,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음원을 만들어 보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면을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원래 오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끔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예? 산란체, 스캐터러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되는 거 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절, 그 다음 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도 이렇게 꺾여서 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 전체가 다가 어쨌든 임피던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연속 임피던스가 서로 불연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번에 했지만 여기에 어떤 산란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산란체는 사실은 리지드 바디예요. 이렇게 바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는 리지드 바디라고. 이게 떨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떨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해야 돼. 우리는 키르프 헬륨홀츠 인테그럴 이퀘이션을 통해서 하면 그것도 할 수는 있다. 어쨌든 간에 리지드하게 퍼졌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사가 돼서 이렇게 반사파도 있고 산란파도 있고 뒤에 회들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얘가 이렇게 이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다 수직적으로 모델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스피커로서 되게 중요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방사하는 건데 제일 기초적인 방사하는 게 숨쉬는 공, 브리딩 스피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브리딩 스피어에서 또 진동하는 공은 그 이제 트램블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지향성 음원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쨌든 지향성 음원이면서 뭐라 그래요? 속도형이라고 그랬죠. 양지향성. 이거는 무지향성, 양지향성을 해가지고 하나는 무지향, 하나는 이렇게 일단 일종의 양지향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음원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향 음원, 양지향 음원을 이렇게 따로 보는 이유가 나중에 무지향하고 양지향만 있으면 이제 모든 그 다른 곳에 있는 음원을 갖다가 우리가 다 묘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보더라도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있잖아요. 지향성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이제 학술적으로 카테고리로 정의하면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프레셔 마이크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을 프레셔 그레디언트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력 차, 그치? 압력에 대한 공간의 차이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속도형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래요. 압력차가 결국 속도였잖아. 우리가 리니어라이즈드 그 오일 이퀘이션에서 보면 이게 공간에 대해서 뭐 프레셔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이쪽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속도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거 속도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속도형 마이크로폰과 압력형 마이크로폰이 있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프레셔 그레디언트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러고 프레셔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게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이쪽 계열에 들어간 거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숨쉬는 공하고 진동하는 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뭐 벨로시티 포텐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 구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공이 이렇게 숨쉬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퍼져 나가는 이렇게 이게 이런 것들 전부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제 이 라디에이션 임피던스라는 게 이 라디에이션 그 지하도 R 했잖아요. 이 R이 레디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사를 보니까 얼마만큼 방사를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보는 게 결국은 라디에이션 임피던스 이야기거든. 방사가 잘 되려면 이 허수텀이 작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 실수텀만 있으면 제일 좋다고. 얘가 최대로 잘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GR이 최대가 잘하는 조건은 로시일 때라 그랬죠. 평균파로 쫙 나갈 때. 이게 G가 최대로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로시로 노멀라이즈 시키거든. 그러니까 최고 잘날 때 1위로 보는 거 1.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면 평균파로 가니까 그때 로시로 이제 1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어쨌든 얘가 적을수록 얘가 클수록 좋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수익적으로 표현하면 로시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보면 1로 가죠, 1로.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로시로 수렴한다는 얘기거든, 로시로. 그러면 딱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저게 그때 배웠던 게 KR이라는 거하고 KA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이게 두 개 곱으로 나타나는 요 값이 이제 실제 어떤 방사를 다 결정한다는 거지. K 따로, 뭐 A 따로, R 따로 이게 아니라고. K하고 A가 곱해진 값에 의해서 보는 거고, K하고 R이 곱해진 값에 의해서 방사 효율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KA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헬로몰트 넘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향성을 만드는 원천이 여기서 나온다고. KA에서 나온다고. KA. 그 다음에 이 R은 이제 우리가 정치하는 거리겠죠. 그렇죠? 그것도 거리도 주파수하고 같이 봐야 된다. 스피커가 앞에 있는데 1m에서 보면 이게 먼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에요. 저주파수에서 보면 가까운 거리고 고주파수에서 보면 굉장히 먼 거리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파장 대비 이 파장에 대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면 이제 원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km 입장에서 1m는 파장이 3, 4cm니까 3번 반복하고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번 정도 반복하게 되게 3, 4cm니까. 근데 이제 100Hz 입장에서 보면 3.3m에서는 1m라는 것들은 아직 내가 4분의 1 파장, 3분의 1 파장밖에 완성이 안 된 거잖아. 그거는 이제 니어필드라고. 그래서 우퍼 스피커를 1m에서 재면, 특히 서브우퍼를 1m 된다고 그러면 그건 완전 니어필드가 돼서 다양한 그 위치별로 다 모양이 다 이렇게 주파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오는 주파 특성들이. 그게 어떤 대표적인 특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평면파로 나왔을 때만 그게 대표적인 특성이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니어필드에서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더러운 거야.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그러면 KA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자고요. KA가 어쨌든 이쪽이 KA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클 수잖아요. KA가 커지면 로시로 수렴하죠. KA가 커지면 바로 평면파가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우퍼 스피커 요만한 거보다 우퍼 스피커 큰 걸 달면 이만한 스피커에 또 우퍼 스피커 여기서 바로 평면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괜히 이따만 우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처음부터 쫙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퍼가 이렇게 작아진다. 우퍼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러면 이제 리액턴스 값이 계속 커지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는 방사가 효율적으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밑에 보면 이게 이제 파워 에버리지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파워라는 것들은 이제 에너지인데, 실제로 방사 에너지를 보면 방사 에너지를 보면 이게 KA가 작아지니까 쑥 줄어들잖아. 그래서 KA라는 게 란다분의 2파이고, 그렇죠? A가 곱해지면 이거 란다분의 2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란다분의 2파이는 원주가 되겠죠. 우퍼 스피커의 원주. 이건 파장인 거고. 그러니까 스피커의 원주 대비 요 파장과의 관계인데, 이게 원주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6dB이 떨어져 버리네. 출력이 4배가 줄어들어 버려. 그래서 10인치하고 8인치하고 12인치하고 15인치는 15인치, 12인치로 줄어들 때 내가 원주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계산해 봐봐. 지름이 나올 거니까. 지름 곱하기 3.14 원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드네? 그러면 파워가 4분의 1로 줄어든다. 내가 큰 소리를 들으려면 앰프를 4배 틀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퍼가 작다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비선형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큰 게 유리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거고, KA에 대한 팩터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KR에 대해서도 똑같겠죠, 그렇죠? KR에 대해서도 멀리서 듣는다. KR이 멀리 듣는다 그러면 이제 로시로 가기 때문에 내가 멀리서 들으면 이제 그 주파수 대비 멀리서 들으면 평면파로 오는 거지. 근데 이 KA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레이다 그러면 A가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긴 거에 반지름이라 그러면 10m다 그러면 그 지름이 10m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찌 본다고 하면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한 2~3배 정도 되는, KR 입장에서도 한 2~3배 정도 되는 거 온다고 하면 한 10m짜리다 그러면 한 30m 뭐 이상에서 떨어져야 이제 깔끔한 소리가 나오고, 그 사이에서는 막 같이 이게 소리 되게 더러워. 어쨌든 어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소리는 깔끔해진다. 이제 그거고, 멀리서 들을수록 또 스피커는 크면 클수록
좀 더 평균파가 내주기 되게 좋은 조건이라는 게 이게 알아둬야 될 얘기죠. 이거는 지금 KA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또 KR에 대한 부분도 있던가? 없구나. 어쨌든 똑같이 가는 거니까 뭐 K 똑같은 거니까 이 수식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음행하는 사람이 이런 거 알아두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램블링이에요. 얘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막 뜨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보면 똑같은데 멀리서 보면 똑같아. 얘가 뭐 요렇게 떨든 공으로 떨든 뭐 요렇게 떨든 위아래로 할든 멀리서 보면 그냥 똑같은 나중에 그냥 점화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보면 다 평면표로 나오고 있는 거 다 똑같아요. 대신 이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더 빨리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KA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놈이 이렇게 뜨는 거하고 큰 놈이 뜨는 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까 이게 KA가 이게 둘레가 원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12dB 확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양지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조파로 갈수록 급격하게 방사 파워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양지양성이 지향성을 가진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쪽 방향에서는 1로서 똑같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방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지향성보다는 양지향성이 소리 크기의 입장에서는 훨씬 안 좋고, 그다음에 아니 쿼드라폴 가는 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 쿼드라폴 가면 또 더 안 좋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폴을 많이 만들어 줄수록 방사효율은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강체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스톤의 방사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냐 하면 무한벽으로 이렇게 요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그란 뭔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벽체가 있는데 이 구멍이 뻥 내 가지고 이게 무한한 거예요, 무한 인피니티 이 무한적으로 간다고 보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운동하는 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스피커가 있습니까? 없지. 그냥 쉽게 한번 보자는 거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리고 이 피스톤이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분할 진동도 없이 전체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그리고 여기 실제로 여기서 밀어주는 요 양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겠죠, 그죠? 피스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각의 이게 속도 있잖아요. 입자 속도는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간단화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서도 보자라는 거 실제는 안 이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보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여기 무한벽에 왔다 갔다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도 무한벽이고 여기도 무한벽이잖아요, 그렇죠? 얘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얘를 쉽게 하려면 또 다르게 이해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동한 방사된다고 보고 일종의 무지향성 날아간다고 보겠죠, 그렇죠? 보고 그럼 위는 0이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냐 그러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얘에서 움직이는 얘를 갖다가 전부 다 쪼개가지고 모노폴로 이렇게 다 살 수 있다. 만약에 동그랗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동그랗다고 하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무한정 있다고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무한정 있는. 그래서 클리펠 장비에서 보면 이 스피커를 갖다가 몇백 점을 이렇게 쪼개. 메시 형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다 하나의 무지향성 음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무지향성 음원들이 나중에 여기 위치에서 이 각각의 몇백 개를 쪼갰던 몇백 개가 몇백 개의 작은 무지향성 음원이 몇백 개가 여기서 도달할 때 되면 거리하고 시간이 도달할 거잖아. 크기하고 위상이 되겠지. 그게 어떻게 얘가 중첩이 돼서 여기 들리는지 보면 여기 음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게 클리펠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원래는 이 수식으로 원래대로 풀려고 하면 여기하고 전부 다 있잖아요. 모노폴하고 다이폴 성분을 전부 다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싹 다 더하는 이런 식의 그게 이제 킬로웨프 헬름홀츠 인테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인다 보면 여기다 0이니까 이것만 모노폴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얘가 이제 모노폴이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킬로웨프
헬름홀츠 인테그랄이 좀 더 간단하게 된 레일리 인테그랄이라는 게 이제 레일리 인테그랄이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음행학의 아버지인 레일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레일리 인테그랄 식이에요. 원래 키로프 헬름홀츠 인테그랄 식은 어디 있었지? 이거거든, 이거. 얘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돼. 그렇죠? 좀 이야기했지만 여기 프레시 성분하고 프레시에 대한 그레디언트 성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속도,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음악 이런 것들 갖다가 그리스 펑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 걸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게 이런 게 있었다.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키로프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레일리 인테그랄이 있었다는 사람은 이제 음향을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이게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이게 어떤 이런 뭔가가 음향을 방사하는 뭔가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얘를 점음문으로 그렇죠? 점음문으로 모노폴의 합으로 볼 수 있겠구나. 결국 그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호이겐스 원리랑 똑같은 얘기지. 호이겐스 원리도 모노폴의 합으로 해가지고 2차 법선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있었잖아. 그게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레일리 인테그랄이나 키로프 헬름홀츠 인테그랄이나 레일리 인테그랄이나 호이겐스 원리나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호이겐스 원리는 단점이 뭐냐 그러면 지향성을 못 찾아 그랬지.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퍼져나가는 원리는 이해는 가는데 뭐 모노폴의 합을 다시 보니까 하지만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지향성 패턴 있는 거는 모르는데 이제 레일리도 그렇고 키로프 헬름홀츠 같은 경우는 그 크기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향성 패턴도 다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 이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쉽게 한번 그러면 레일리 인테그랄 가지고 쉽게 한번 구해보자고 한 게 뭐냐고 하면 얘는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완전히 필손인 거야. 이 속도가 다 크게 다 똑같죠, 그렇죠? 속도 그게 똑같은 거지. 똑같이 해가지고 반경이 A인 진짜 원형 디스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보고 했을 때 이 정축에서의 음압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거는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 각각의 이제 여기 하나가 전부 다 모노라 그랬죠, 그렇죠? 모노먼인데 얘를 이렇게 원주에 대한 선적분을 하는 거야. 그렇지? 또 그 다음에 여기 선적분을 하고 선적분을 해서 인테그랄을 해주면 이 나오겠지. 그렇지? 전체 적분을 해주면 이게 그 수식이에요. 적분식이라고. 그렇지? 적분식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다 쪼개가지고 더해가지고 크기하고 위상이 나중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가 계속 이렇게 만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 몇백 개가 만나다. 그렇게 됐을 때 음압을 구하는 거도 결국은 Z축에 있는 프레셔를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해들어간다는 거 알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구해들어가면 놀라운 건데 수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 해보니까. 뭐냐고 하면 결국은 여기 아까 이렇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소리를 다 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센터에 있는 무지향성 음운하고 맨 가장자리 있잖아요. 맨 가장자리에 있는 엣지 있잖아요. 엣지에서 나오는 톤의 합밖에 없더라는 거야.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센터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엣지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센터 톤하고 엣지 톤만의 합으로서 이게 표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는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야. 위상 캔슬이 돼서 서로 이제 귀한 요소가 없어진다는 거지. 이 있을 때만 이래. 클리펠 스캐너로 가지고 하면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분할 지둥 생기고 벨리벨리 다 생기기 때문에 각각의 기여도를 다 해주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지. 생각해보면 고주파수로 올라가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안 나온다고. 어쨌든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센터 톤하고 엣지 톤의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여기 말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구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이제 방사 특성이겠죠, 그렇죠? 이게 지향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센터가 여기 있으면 크고 왜 크냐? 이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잖아. 이등변 삼각형을 가면 여기서 도달 시간이 같아지는 거잖아. 도달 시간을 가면 전부 다가 모노폴에서 뿅 도달 시간이 같기 때문에 위상이 같아지겠죠. 위상이 같아지면 대부분 다 보관 간섭의 소리가 커진다고.
그래서 요렇게도 커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커지고 여기서 이렇게 커지고 여기서도 커지고 다 커지는 거 조건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정면이 어쨌든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짧고 여기서는 길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해보면 여기서까지 거리를 갖게 되면 요만큼 위상차가 생기겠죠. 그럼 이 위상차가 여기서 뿅 도달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위상이 180도 뒤집혀 있어. 그러면 이서 더해지는 게 없어져 버릴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가면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요만큼 되면 요만큼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주파수가 180도 아웃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많지. 이로 가면 더 많이 생길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소리는 좀 더 줄어들겠네? 파워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실제로는 줄어들겠지.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모노토닉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 방향 소리가 많이 안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지향성을 가진다는 거. 왜? 이게 베셀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게 나중에 고주파로 가면 생기는 게 이게 등간격으로 이게 30도면 60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나중에. 베셀 펑션은 갈수록 점점 넓어져 뭔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면 A가 정해지면 나중에 KA라는 게 정해지는데 이 KA 값을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이드 로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방사가 안 되는 이런 구간을 얻게끔 해주는 게 좋겠지. 그게 이제 6K가 6 이상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웬만하면 KA는 6 밑으로 오는 게 좋다고. 안전빵으로 가면 5 밑으로 오면 좋고 4 밑으로 오면 더 좋지. 이해가요?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요쪽에서 오는 거는 요쪽에서 오는 거 값이 올 거잖아요. 그렇지? 응? 그렇지? 요 지점에다가 바로 요에 대한 기여만큼이 이제 이게 음압이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게 이제 지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제곱을 해 보면 파워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게 결국은 지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도 보면 사인 세타가 있고 KA가 있죠. KA에 대해서 또 헬름hol츠 넘버에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KA가 결국은 뭘 나타낸다고? 지향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아까 KA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향성이 만들어지는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스피커를 설계하든 마이크로폰을 하든 어쨌든 그 녹음을 하든 수음을 하든 방사를 하든 간에 이게 사이즈는 가질 거잖아. 그치?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저음을 나타낼 때 내가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저음을 나타낼 때 어느 쪽으로 부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고음이 들어가면 이쪽음이 이제 지향성 때문에 음이 주파 특성이 더럽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합창 마이크로폰을 합창용이다. 그럼 이때 여러 사람이 들리잖아요. 그때는 다이아프램 크면 안 되겠지. 그럼 옆에서 오는 것들이 멍청이 들어갈 거니까. 그때는 좀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걸로 가야 된다. KA가 작은 걸로 가야 된다고. KA가. 근데 내가 보컬 해가지고 가운데서밖에 녹음을 안 한다. 앞에서밖에 녹음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보컬 녹음할 때 앞에서만 하잖아. 내가 예를 들면 뭐 SM5758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좀 없잖아. 이게 돈 없는 교회에서나 그렇게 또 지 끝에 하나 쓰잖아. 지 마이크 지 하나 쓰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그 A가 커도 되겠지. 그래서 보통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그 현장 녹음이나 스튜디오 녹음할 때는 빅 다이어프램이 일대로 유리하지. 다이어프램이 커지면 무슨 최대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노이즈 레벨이 확 줄어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녹음이 가능하다. 근데 반해서 이제 지향성이 생겨버리는 거지. 한 길을 넣으면 한 길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작으면 무지향이 돼서 옆에서 노래하더라도 깔끔하게 들어오는 데 반해서 노이즈 레벨이 커져. 이제 그게 단점이네. 스피커하고는 다르지. 스피커는 노이즈 레벨이 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마이크로폰은 그런 게 있다. 어쨌든 이게 지향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걸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향이 이제 K량일 때 완전히 무지향이네요. 그렇지? 1이 되더라도 K가 1이 되더라도 무지향이야. 그래서 내가 파장 34cm야. 한 요 정도 내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잖아. 이 정도 지 나오는데 이걸 공을 이렇게 만들 요만한 크기 한 4인치 되겠니? 이런 것들은 내주면 무지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근데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요 면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에다가 달아놨다고 보면. 이제 이런 게 면이 있으면 이제
지향성이 더 잘생기겠죠. 그치? 없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공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줄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6.4가 되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에 생기잖아. 이제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럼 이렇게 당겨버리면 나중에 스피드럼에서는 안 좋겠지. 옆에서 이 방향에서 날아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가 없어져 버릴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KA를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일정. 예를 들면 내가 KA를 5를 맞추자. 5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란다분의 2파 A가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주파수를 내준다. 그러면 란다가 커질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일정하게 해주려며 이게 커지니까 얘도 같이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퍼 스피커는 커지는 걸 간다고. 트위터다. 주파수가 높죠? 주파수가 낮으면 란다는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럼 A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률적인 K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분들 숙제인데 내가 KA가 5가 되기 위해서 내가 4웨이 스피커를 만들어 생각해봐. 그러면 4웨이를 만들었다고 하면 슈퍼 트위터, 미드, 우퍼 이렇게 있다고 보죠. 아니면 미들도 쫓기든지 해가지고 내가 거기 내줄 수 있는 주파수 레인지가 정해질 거잖아. 그럼 최대 주파수를 정해보자고. 얘는 처음에 80 하나 정해주고 얘는 그다음에 300 하나 정해주고, 그치? 최고점만 한번 보자고. 80, 300, 그다음에 500, 5000 이렇게 위 다 이런 식으로 쪼개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KA가 되기 위해서 각각의 우퍼 사이즈가, 아니, 스피커 유닛 사이즈가 몇 인치가 돼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봐. 숙제야. 그 단톡방에 올려. 내 생각하기에는 몇 인치면 KA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한 번은 계산해 보는 게 좋아. 이거 근데 너무 쉬운 계산이야. 내가 어디까지 주파수 쓸 건지만 알면 반향 나오니까 이란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1kg가 3, 4cm다. 0.34 넣어주고, 그치? 뭐 10kg다 그러면 3.4cm니까 0.034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파이는 3.14니까. 그러면 6.28 곱하기 A 해가지고 다 5가 돼야 된다며. 그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되는 거잖아. 응? 그렇게 해서 요게 방향지수인 디렉티비티 인덱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 이해가죠? 우리 그런 것도 배웠고, 유한평면으로부터의 또 방사를 배웠어. 유한평면이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공에 대해서만 이제 배웠잖아. 무한베프리고 공에 대해서만 배웠잖아. 이제는 아니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피커 어레이라는데 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면으로 해가지고 3x4로 해가지고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잖아, 스피커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도대체 방사가 어떻게 되죠? 그걸 배우는 유한평면으로서의 방사야. 그걸 안 보자라는 거야.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다는 건데, 아까 우리가 원일 때는 계산하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레일리 적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뭐 결국은 없으면 그 센터 톤하고 엣지 톤하고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사각형 모양이야. 여기서까지 길이가 A이고 여기서까지 B인 이런 스피커가 있다고 본다고. 그럼 이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거 당연히 지향성이 어떻게 되지? 그치? 그리고 뭐 음압이 어떻게 형성되지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잖아. 이걸 다 쪼개가지고 클리펠 장비 다 쪼개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쉽게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개 볼 때는 요 길이와 요 길이에 대해서 있는 거 볼 때는 이제 파수 개념으로 들어가면 얘가 잘 내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저번에 그 경사 입사할 때도 물에서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크리티컬 앵글이 나오고 그러면 처음보다 파면을 따라서 가고 90도 방향을 가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그것도 파수 도면을 해가지고 파수 이렇게 그림을 해가지고 요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쵸? 요 안에 뭔가 형성되는 것 같더니 안 되고 돼가지고 그러면 그 에버랜스트 웨이버 생겨가지고 이런 거 파수 도면으로 가면 공간으로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공간으로 뭐가 소리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파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뭐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리가 어떻게 날아갈지 빔을 어떻게 형성해 할 때는
이걸 전부 다가 파수 개념으로 봐야 돼. 주파수 개념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주파수 개념은 그냥 넘나지 외에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룸 모드가 생기는데 룸 모드를 주파수로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치? 이까지 거리가 얼마다? 그치? 이게 10m고 6m고 높이가 2m다. 그거는 전부 다 파수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가 하드한 경계면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고 생겨. 요런 것들이 첫 번째 파형으로 만들어지겠네. 요런 게 두 번째 파형.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건데 그게 이미 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거야. 그게 KX, KY였다고. 이쪽을 보면 KX, 이쪽을 했을 때 KY에 대해서 이미 푸는 거라고. 그래서 영영 모드, 이거는, 그치? 완전히 파장이 길어가지고 똑같이 꽉 차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일령 모드 같은 경우는 X축의 방향에서는 고압 저압이 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고, 그치? Y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본 게 이미 전부 다 파수 도메인에서 한 거였었어. 갑자기 지금 파수가 나오니까, 오이씨,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룸 모드를 생각을 할 때 기타 줄을 잡아주고 탕 튕겼을 때 있잖아. 그러면 이거부터 문제 생길 거잖아. 이거부터, 그치? 그게 이미 파수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니까 요거부터 생길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요거 생겼을 거잖아. 세 번째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생겼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파수 도메인에서 요까지 이게 LX, 나중에 면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LY도 하나 더 생겼을 거잖아. 그런 것밖에 없다고. 아니면 이제 3차원으로 본다고 LZ도 생겼겠지. 그러면 LX, LY, LZ 해가지고 KX, KY, KZ 해가지고 다 풀었었다고 우리는. 얘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푸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이거 KX의 제곱, KY 제곱, KG 제곱이 K 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내주고자 하는 의미겠죠, 그렇죠? K는 C분의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결국 2파이F잖아. 그리고 내가 내주는 요 소리는 XYZ로 공간으로 뭔가 날아갈 때 요 조건에 만족되는 것만 소리를 내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내추럴 프리퀀시, 아이겐 프리퀀시 해가지고 기타가 있으면 아까 길이가 딱 정해주면 요 길이에 내서 딱 흔들어줬을 때 이거부터 생길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어느 특정 주파수 있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얘를 갖다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가진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막 올 때 어떤 그런 소리가 잘 나고 안 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게 이 소리가 잘 나는 조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거는 이제 G도 없고 Y도 없겠지. 그래, 이거는 그냥 KX의 제곱은 그냥 K 제곱 요것만 나올 거잖아. 그치? 1차원인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LX분의 N파 요렇게 되는 조건이 있잖아. 이게 바로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이 조건이라고. N이 2가 들어가면 이 조건이겠지, 그치? 그치? 반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 조건에 소리가 날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2차원을 갈 때는 얘만 없어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면 되겠지. 응? 이게 그렇게 해서 이 KX, KY가 나오는 거야.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내가 가면 어디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주면 얘가 생길 수 있는 2차 이렇게 하면 3차, 4차, 5차 다 생기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센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시킨다고 하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지. 여기서 내가 움직여 그런데 얘는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모드는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소리가 잘 방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프레시 여기서 보면 잘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가진 위치가 중요해, 가진 위치가. 그래서 내가 피아노 할 때 센터에서 두드리면 기타를 센터에다가 치면 뜯으면 소리가 그냥 단조롭게 난다고 그래. 짝수차가 싹 다 없어지니까. 원래는 내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싹 다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다 가진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줄 수 있는 소리가 풍부하게 나와 있었는데 배음이 쑥쑥 사라지는 거야. 제일 드리는 게 정육면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브퍼 스피커를 딱 정육면체 가운데다 딱 틀면 이제 제일 더럽겠지. 안 나오는, 우리 스피커는 다 내릴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주파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일 코너를 해가지고 밀면 제일 이제 되는 거지. 코너를 밀면 긴다라는 말은 아까 기타 줄을 가진여기 시키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코너에서 가진시키는 거는. 그래서 내가 기타 줄 이는 거 해가지고 내가 모든 여기 주파수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를 가진시켜, 여기를.
가지지 안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을 세게 줘가지고 하면 이제 이 솔레노이드가 있잖아요. 세 줄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전자석을 가지고 끌어주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얘기를 시킬 거잖아. 그치? 이렇게 식으로 하면. 아니, 여기서 접촉식으로 흔들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생기고, 요것도 생기고, 뭐, 이제 다 생기는 거야, 전부 다. 근데 내가 여기다 솔리드를 넣고 시키면 이 모드가 이제 안 생기겠지. 흔들어 주는데 흔들지 마. 이런 조건 안 생긴다. 그러면 이것만 생기면 짝수자 4배음 안 생기고 6배음, 8배음, 10배음 뭐 짝수 배우면 싹 다 빠지겠죠. 그럼 홀수 배음만 생기는 거예요. 단조롭게 들리죠. 그래서 피아노 같은 경우는 7분의 1 치지만 이 정도 치주고 더 많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배음이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겠지. 센터를 칠수록 소리가 제일 크게 나온다고. 얘가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지점에다가 두드리는 게 제일 크게 나올 거잖아. 자기 생각해봐. 북을 치는데 북을 코너에 친다고 생각해봐. 소리 나든가? 가운데 치는 게 제일 크게 나지. 그게 똑같은 거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지. 숨어 있기를 그냥 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자기타 보면 이렇게 보면 픽업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픽업할 수도 여기서 픽업 여기 픽업할 수 있잖아. 솔레노이드가 되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쪽에 좀 센터 쪽으로 갈수록 배음이 많이 없어. 이쪽으로 가서 배음이 제일 많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KX, KY가 K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KX, KY는 나는 KG 방향으로 이쪽이 방사되는 거 있잖아요. 요걸 보고 싶은 거야. KG의 방향으로 방사되는 이게 잘 되는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KX하고 KY가 K제곱보다 작아. 그러면 KG가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방사가 잘 돼. 근데 KX하고 KY가 제곱이 이미 K제곱보다 큰 조건을 내버렸어. 그러면 K제곱은 허수가 될 거잖아. 그러면 그런 주파수는 이쪽으로 잘 안 나와. 그러면 KX, KY가 어느 때 커지겠어요? 이게 폴이 많아질수록 커지겠지. 이게 지금 KX, KY가 있는데 KY는 아까 LX분의 N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X 방향은 두 개고 Y 방향은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는 X 완자금 이거는 2,1 모드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2,2 모드잖아. X 방향에도 이 Y 방향 두 개잖아. 그렇지? 이제 이게 계속 커지면 KX, KY가 계속 커지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K제곱보다 얘가 KX, KY가 커져버린다. 그치? 내가 내주는 이 주파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치? 커져버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그건 뭔 말이냐면 내가 관이 있어, 관이 있는데 나중에 오늘 덕도 배울 거잖아요. 관이 쭉 이렇게 있는데, 관이 쭉 있는데 여기서 내가 스피커 가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쪽으로 소리가 잘 안 가는 주파수가 있어. 고주파수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에 KX, 이쪽에 고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보다 허수가 되는 것들 이쪽을 보면 소리가 안 가겠지. 그때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머플러 가지고 이렇게 관을 가지고 또 커지고 작아지고 막 이렇게 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커질 따고 작아질 따고 파수를 이렇게 점을 보면 커지면 촘촘하게 가고 파수가 이게 이 얇은 관에서는 좁은 관에서는 더 넓게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주파수가 넓은 관에서는 잘 가는데 좁은 안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진다고. 이거는 내가 소음 진동을 할 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고 하면 이거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고속버스를 타면 이어폰이 이 튜브 관으로 생겼었어. 이렇게 청진기처럼 생겼다고. 청진기를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돼가지고 관을 통해 소리를 듣잖아. 그쵸? 아니 그렇잖아. 그래 옛날에 또 그거 뭐지? 나이트장 클럽 가보면 이 쪼글쪼글 경비들 보면 쪼글쪼글해가지고 끼는 거 있잖아. 리시버 끼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 이 관을 통해 소리를 듣잖아. 그쵸? 7번 방에 7번에 맥주 한 박스 미는 거 있잖아. 이거 이 관을 통해 듣는다고. 근데 그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이 이제 좁은 관이고 넓은 관이 있잖아. 이 좁은 관으로 갈수록 고주파수가 잘 들려. 근데 관이 넓어지더라고 그러면 고주파수가 안 되고 저주파수만 들려.
그러면 넓은 관으로 해가지고 그냥 미친 척하고 관을 넓은 걸로 해가지고 청진기를 넓은 걸로 해가지고 꽂잖아. 그러면 둥둥 서브프 소리 같은 게 들릴 거야. 예, 그런 것들 여기서 다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다 덕트에서 관의 직경, 이게 직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통과되는 저 주파수가 있고 안 통과된 사각형이기 때문에 LX, LY로 나오겠지, 그렇지? 관에 보면 이제 반지름만 나올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얘가 통과되는 주파수, 안 통과되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게 같아 주파수에 따라 다르겠지, 그렇죠?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야. 이걸 갖다 이수식으로 봐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별게 아니고 이게 그냥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따져가 보면 파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 저게 내가 나는 룸 모드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 관을 통해서 뭔가가 전파가 되는 그 원인을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엄청 막 여기서 관임에서 뭐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파수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런 주파수 몇 개 있었어. 얘하고 얘가 잡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잡을 거야? 여기 막 이게 진동이냐 이렇게 막 소리가 퍼져 있어. 시끄러워 죽겠어. 예를 들면 맥락 어디 공사로 갔는데 뭐 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막 시끄러워 되게. 팬이 지나가는데 뭐 그거 시끄러워. 그러면 나는 음향을 하러 왔지만 나 이것도 잡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4분의 1 확장관이든 이런 거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헬로미터 레조네이터 타입으로 뭘 하든 4분의 1 파대 확장관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나면 이거 완전히 이제 짱인 거지. 뭐 알아야 그냥 잡지.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으면 장난 아닌 거지. 시간이 오히려 더 커져. 그러면 죽는 거지 이제. 이해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원이 내줄 수 있는 파수 베타 K는 란다문에 C분의 오메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K는 C분의 2파이 F가 되니까 이 주파수가 있죠, 그렇죠?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면 이 관계가 정해주는데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전파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전파가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다 에바네스트 웨이브라고.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에바네스트 웨이브가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면 특정 주파수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KA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근거리 음정에서 있잖아요. 근거리 음정에서는 에바네스트라는 게 갈수록 줄어드는 거잖아. 갈수록 거리에 따라서 이게 슉 줄어드는 거잖아. 여기서는 크게 살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까이서 들으면 이런 에바네스트 웨이브 이런 것들이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라인 레이도 가까이 들으면 소리가 더러운 거야. 이거는 그렇게 좋은 소리도 아니거든. 좋은 소리도 아닌데 이게 들리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거리만 지나면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파필대로 지나가 보면 이제 에바네스트 웨이브라든지 그렇게 좀 이게 어떤 이상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분할 이동 때문에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만 지나가려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멀리서 딱 봤는데 저 스피커가 제가 하나로 동작하겠는 걸 문을 봤잖아요. 그럼 소리가 좋은 거야. 그럼 평면파 오고 있는 거지. 근데 가까이서 보면 와 여기도 스피커가 있고 저기도 스피커가 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오는 거 뭐 시간차도 엄청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 까먹고 쟤가 쟤 까먹고 얘가 얘 죽이고 얘가 얘 죽이고 이런 상황에 소리 듣고 있는 거라고. 가까이 있으면 라인에 가까이 있으면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멀리서 보면 에이 도찐 개찌지네 내한테 들어오는 거, 그렇지? 내가 상대적으로 멀리 있으면 도달하는 시간이 비슷할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게 다 하나는 평면파로 보이는 거야. 이게 김영희 교수님이 그러시던데 뭔가가 헷갈리면 극단적인 조건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멀리 있다. 그러면 저기 다이폴이 있든 모노폴이 있든 똑같이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KR이 커지면 그냥 극단적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 있어. 라는 데 있는데 바로 앞에 바로 요 앞에 코앞에 라인에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오이씨 저기는 한참 더 들어와야 돼. 그냥 바로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막 이것저것 까먹고 있는 것들 다 생긴다고. 그럼 소리가 아주 개떡같이 들린다고. 그리고 에바네스트도 막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전파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밴딩 웨이브 이런 것들도 막 전파되는 이런 것들도 막 들리고 앞에는 더러운 거야.
이제 필터를 통해서 좀 정제가 돼서 이제 멀리서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니어필터 모니터링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니어필터 모니터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모니터 스피커 쓰고 있는데 저거 진짜 되게 웃기는 거야. 실제로 청음자가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소리를 듣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 우리 저번에 배웠었어. 이제 산란하고 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회절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가지고 이게 해서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보면 음이 이렇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넘어와가지고 들어오는 게 수식으로 다 계산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이렇게 이 산란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디텍션 할 때 많이 쓰지. 예를 들면 그 수중에서는 그 소리를 가지고밖에 통신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저쪽에 잠수함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전파를 쏘겠어요? 안 돼, 물속에서는 어디 소리밖에 없다고. 그런데 굉장히 이 잠수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잠수함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소나를 쐈는데 파장이 이만해. 그럼 이게 보이겠어, 얘가? 산란이 안 생길 거잖아. 이 넘어가면 뭐하냐 그러면 저기 뭐냐 넘어가 버렸을 거잖아. 그러면 이 디텍션은 안 된다고. 그럼 최대한 짧은 거 써야 돼. 파장이 짧은 걸 그렇지. 그렇게 보면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산란이 돼가지고 보이면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전주파를 이렇게 주파수를 계속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이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 초음파로 해가지고 안에 애기 있는 거 보고 뭐 우리 뭐 암 있는 거 볼 때 초음파로 가지고 사진 초음파 영상을 하잖아요. 주파수를 계속 높이면 높일수록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레졸루션이 점점 올라가거든. 근데 단점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가 돼. 그래서 엄청 세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내가 보고자 하는 조직이 그냥 대충 뼈 정도 되는 큰 조직만 본다고 하면 주파수를 굉장히 높일 필요가 없는데 요만한 종양까지 보고 싶다고 하면 주파수 레졸루션 엄청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스캐터링이 더 잘 되게끔 하는 거야. 스캐터링 돼가지고 맞고 요 양을 보고 우리가 쟤가 어떤 거를 판단하는 거거든. 그게 디텍션의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투과됐다. 그러면 산란파가 없다. 그럼 디텍션을 할 수가 없지. 그럴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좀 음향이 워낙에 광범위하게 우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면 재밌는 게 되게 많아. 특히 뭐 소음 진동 해가지고 막 시끄러운데 저걸 어떻게 줄일 건지 하는 것들은 내가 자동차를 연구하든 특히 기계공학에서는 엄청나게 소음 진동을 많이 연구하지. 그래서 소음 진동 연구실은 기계공학과에 항상 있지. 어느 허접한 학교라도 소음 진동하는 교수는 한 분 있지. 기계과에도 소음을 연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야. 소음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소음 진동 공학계가 굉장히 잘 나가는 이유. 소음 진동사 자격증을 따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딱 들고 와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디십니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향학회하고 소음진동공학회가 있는데 소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 음향학회는 소리는 아주 아름다운 것. 이걸 어떻게 잘 보존하지? 이게 이제 관점이고 소음진동공학회는 소리는 아주 더러운 것. 어떻게 저걸 죽이지? 이제 그거 보는 거야. 저거는 그게 이제 소음진동하는 사람하고 음향하는 사람이 완전히 보는 거야. 다른 이유. 소음진동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아주 적으로 대. 저걸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 알겠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아름다운 소리에 재미가 없어. 저 스피커 끼기 끄는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음악을 안 들어 절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 이런 어떤 무한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얼마만큼 넘어가느냐 할 때 우리가 저번 라인을 해봤을 때 이 수식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보면 이쪽으로 회전이 더 많이 되고 이쪽으로 회전이 적게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그래 이렇게 회전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보면 이건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베셀 펑션이 아니고 싱크 펑션이라고 그랬지. 싱크 펑션은 센터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싱크 펑션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보면 이제 위치별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싱크 펑션을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해서 보면 크기 값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게 싱크 펑션. 이거 그다음 거 계속 줄여가는 거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간격이 항상 일정해요. 그게 싱크 펑션의 특징이라면 베셀 펑션은 가면서 계속 넓어져. 이렇게 뭐 이렇게 더 넓어지니까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넓어지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하모닉스가 안 돼. 그래서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거 당 쳤을 때 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은 이유가 이게 배음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깽가리 이야기 해줬잖아. 배음가 이제 깽깽깽깽 소리 난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싱크 펑션으로 이렇게 이 각진 같은 경우 싱크 펑션으로 가는 거지. 이 싱크 펑션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아. 내가 수학을 포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음향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밖에 싱크 펑션이라는 거 보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 싱크 펑션이 이런 개념이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는 걸 알 필요가 있다고. 베셀 펑션이 뭐 1정도 있고 2정도 있고 뭐 제일 뭐 되게 많아. 근데 베셀 펑션은 공이나 이게 동그란 게 원이나 공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네. 그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뭐 좋지. 그 베셀 펑션을 수학적으로 풀 수는 없어. 그냥 테이블로 가지고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음향 수업에도 뭐 방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가지고 룸 모드를 직사하기 쉽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로 세로 높이 재가지고 그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해가지고 손으로 계산하면 하루 종일 계산하면 한 20개 정도 구할 수 있으라 그래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뭐 기계로 때리면 뭐 1초도 안 돼서 다 나오지. 근데 원으로 돼버리면 이제 손으로도 못 풀지 이제. 그냥 이제 베셀 펑션 테이블을 봐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노달 포인트, 두 번째 노달 포인트를 표로서 보면서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음악 책 맨 뒤에 항상 어펜딕스에 보면 베셀 펑션 테이블이 있어. 그거 보고 풀라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이게 프레스넬 넘버 해가지고 한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게 좀 유용한 거. 한번 그때 내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벽 높이가 몇 미터 나오든 아무도 안 풀어봤지. 이럴 수가. 그것도 다음 내가 이거 내준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스피커 있잖아요. 포웨이. 그거하고 이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 주까지 다 올려놔. 내가 저번에 준 조건 그거 가지고. 모르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조건 다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나중에 가서 한 번은 이런 거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안 해보잖아요. 집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언제 이걸 만나냐고 알아요? 업무에 나가서 만나. 그러면 완전 개쪽당하고 회사에서 잘려. 그때보다는 지금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나아. 현장에 나가서 할 수가 없어. 현장에 나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그것도 큰 거지. 배워서지가 않은 거잖아. 근데 이제 풀어야 됐거든. 엔지니어링은 푸는 거라 그랬잖아. 해결을 하는 게 엔지니어라고. 오퍼레이터는 해결이 할 수가 없어. 오퍼레이터는 그냥 남이 준 거 그대로 그냥 운용을 해보는 게 오퍼레이터고, 엔지니어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으면 엔지니어가 아니지. 근데, 회사 나가서 그거 하면 정말 골치 아파. 그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런 표로 가지고도 이 수식을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가 저번에 거기까지 했고.